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발버둥은 치지만 그건 뭐 입증해내고 처벌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 북한 어디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정부를 맡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20일 하루 쏟아진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보복과 저주의 말들입니다. 지난 21일 법정 TV 대선 후보 토론의 패배를 서류기라도 하듯 거칠게 내뱉은 그의 막말은 차마 듣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범죄와 비리 혐의와도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무마해준 의혹, 또 자신의 아버지의 연희동 주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부당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입해준 정황, 또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마치 영화 속의 부패한 검찰 역할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이 캐릭터가 바로 윤석열인 겁니다. 윤 후보가 하려고 하는 정치는 뭘까요? 무엇을 위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 걸까요? 그의 말에는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거짓과 기만, 분노와 보복만이 존재할 뿐인데요. 대체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2022년 검찰공화국의 왕이 되고 싶은 자의 등장,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는 일이 될 겁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 만에 충남과 전북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부패 사범으로 빗대어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민주당이 북한 노동신문과 같다는 공세를 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충청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21일 TV 토론을 의식한 듯 당진에서 열린 첫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를 부패 사범에 빗대며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대장동은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이라면서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좌파혁명 세력이고 국민 세뇌 공작이 이들의 오랜 술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색깔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는데요. 또 쾌쾌먹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선제 타격이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북한 노동신문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정권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이어서 악착같이 투표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한 윤석열. 앞으로 더 황당하고 더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작전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될 듯합니다. 그런다고 부패했던 자신의 과거가 감춰질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계좌에서 들고 났던 돈을 비교해보니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 했죠. 손해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이 주가 조작을 의심하는 2010년에서 2011년 초 사이에 수십 차례의 주식 거래를 통해 9억 원대의 주식 매매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것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SBS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통해 관련 주식 매수를 시작해 모두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인 다음 11월 하순부터 돌연 매도로 전환함으로써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는 검찰이 주가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던 2단계 시기였는데요. 또 한겨레는 이날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 씨를 통한 주식 거래와 관련해 손실을 본 뒤 2010년 5월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한 윤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이후 또 다른 주가 조작 가담자인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 씨를 통해 계좌 2개를 주가 조작 범죄에 이용한 데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2개의 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씨의 개인 거래였고 주식을 매도할 때 김 씨가 직접 전화로 주문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 회장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 후보와의 관계를 고려해 김 씨에게 주식 매수 매도의 시점을 미리 알려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거래를 통한 뇌물이 아니냐는 거죠. 특히 주식 거래 기간은 김 씨와 윤 후보가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때로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권 회장이 김 씨의 주식 거래를 도와주면서 9억 원의 이득을 보게 한 것은 김 씨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수사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윤 후보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서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다고 법원이 판례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직 법조인은 경제적 공동체가 인정될 경우 뇌물죄가 쉽게 인정된다며 위 판례에 의해서라도 윤 후보와 김 씨는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을 넘어 이 시세 차익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실 김건희가 뭐길래 주가 시세 차익을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줬을까요? 그 시세 차익은 뇌물이었으며 그 수수자는 윤석열이었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하고 김만배 기자, 정영학 직업이 회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기자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집을 사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이 주목할 대목이 정영학 회계사가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사지 말라고 합니다. 네. 시가보다. 이상한 대목이죠. 집을 너무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진 마라. 그러니까 집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또 어차피 저쪽에서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통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저쪽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물어본다. 개인이 집 사는데 누군가 양도소득세를 따로 물어보는 상황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항은 검찰총장 청문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후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럼 현찰로 바꿔서 누나한테 계속 줘야 되겠다. 집 사는데 왜 현찰로 바꿔서 누나한테 계속 현금을 주죠? 그런 대화가 이어지다가 그래서 정형학 회사가 그러지 말고 누나를 회사에 취직을 시켜라. 연봉 2억씩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계사로서 보니까 대화가 맥락이. 자, 여기서 확인되는 건 누나가 집을 사는데 집을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데 현찰을 그냥 줄까 하자 회사에 취직시키면 되지 않느냐. 급여가 나올 테니까 그런 말이겠죠. 급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네. 실제 누나는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누나가 매입을 하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22일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오마이뉴스가 21일 입수한 이른바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정영학 씨와
윤석열 아버지 연희동 주택에 대한 매입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김 씨의 누나인 김명옥 씨를 회사에 취직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윤석열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배분해 주기 위해 그의 부친의 집을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집을 사면서 집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걱정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다시 말하지만 단순주택 매입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매입일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정황인데요. 공식 거래가는 19억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안 걸리면 입을 닫고 있으면 되고 걸리면 주택 판매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입니다.